예,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면서 또 다른 삶을 선물해주고 있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공익법인 희망찬의 정은철 이사장, 또 수영 보조 지도교사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부인 남현주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지금 공익법인 희망찬 올해 이제 6년째 이끌어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 이름 자체가 희망찬, 정겹게 다가오는데 언제 어떤 계기로 이런 공익법인을 만들게 됐나요?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장애아동을 가르치게 돼서 그 장애아동을 통해서 아이들 인원이 2명에서 10명, 20명 불어나면서 현재 50명 가까이 아이들이 보유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장애인 운동 재활을 통해서 아이들의 장애를 극복하고 그를 통해 발전된 아이들은 엘리트 선수로 유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정은철 이사장님은 엘리트 그 수영 선수 출신이었다고 들었어요. 지도자로 변신하면서 이제 장애 학생들 지도하고 있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비장애인이 아닌 장애 학생들을 내가 좀 가르쳐 봐야 되겠다는. 군대 제대 후 15년간 비장애인 엘리트 선수만 가르치고 있다가 우연치 않게 장애인 지도자 친구가 2명의 장애 아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에게 부탁하게 돼서 제가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6, 7년 전으로 이제 되도록 할 텐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들이 이렇게 수영 배우고 활동하는 친구들이 우리 지역에 덜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 학생이 한 전라북도에 한 2천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 운동하는 친구들은 매우 적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자기 집에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그런 보행도 쉽지 않고. 예. 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따가운 시선들, 개인적인 좌절감 때문에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은철 이사장님처럼 수영 지도해주는 강사 선생님들은 또 어때요, 현황이? 장애인 학생들 가르치는. 모든 지도자들이 전부 다 대우가 좋고 페이가 좋은 쪽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 지도자들은 희생과 봉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안타깝지만 이런 우리의 길도 또한 나의 그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들은 이유는 일반 학생들 지도하는 것보다 2배, 3배의 그 공력이 들어갈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아무래도 좀 힘들죠? 당연하죠. 그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도자가 20, 30년 가르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개개인의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많아봐야 4, 5명 이상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사고 발생률도 높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하죠. 네,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예, 항상. 당연하죠. 예. 네, 우리 부인 남현주님께서도 이제 함께 보조 지도를 해주고 있다고 들었어요. 주로 그러면은 남편은 수영을 가르치고 어떤 걸 역할을 하세요? 제 역할은 이제 여학생들, 그러니까 여자들은 되게 남자보다 가릴 곳이 더 많잖아요.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수영복을 뭐 앞뒤 돌려 입어도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그렇죠. 트렁크 스타일이니까. 그런데 여자가 만약에 그렇게 앞뒤를 돌려서 입고 나오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그 사건이 또 있었고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함께 하게 되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친구들, 여학생들 이제 스스로 머리 감고 수영복을 입고 할 수 있게 옆에서 지도하거나 아니면 옆에서 도와주고 또는 이제 끝나고 나서는 여학생들 대부분이 머리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 말려주는데 좀 시간과 노력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7년 전부터 이렇게 2명 장애 학생 시작해서 뭐 100명 가까이 지금 배출해냈다고 가르치고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곁에서 지켜볼 때 짠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짠하다는 느낌보다는요. 이렇게 제가 그 바라봤을 때는 남편이 물속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그 열정이 굉장히 대단해요.
딱 보면 너무나 제멋대로인데 가르치는 거하고는 다르게 행동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수용이 가능할까 싶었는데 어느 날 가서 보면은 그 아이들이 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어떻게 가르치면 저렇게 돼? 하고 물어봤더니 애기 아빠가 하는 말이 바위를 그 바늘로 콕콕콕콕 쪼아서 뚫는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지도한다는 거예요. 야.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의 그 선수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선수 한 명 한 명 또 재활학생 한 명 한 명이 너무 각별하고요. 걔네들도 또한 그 남편이 이렇게 보이면은 막 뛰어와서 물어봐요. 네. 저 사랑하죠?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야, 또 마음을 열어주네요. 네, 또 굉장히 시크한 윤섭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는 와가지고 장동건이라고 해요. 오, 예. 네, 살찐 장동건. 예, 이게 걔네들이 봤을 때는 그만큼 좋은 거죠. 이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걸 보면은 남편 하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제가 보기에 보람도 되고 또 천직이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만한 그래요. 일을 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 예. 예전에 그 뭐 인간 다큐인가 봤을 때 가수 이상우 씨 아들도 이제 자폐가 있는데 수영을 통해서 또 이렇게 소통하고 그런 모습 보니까 참 뭉클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지금 자폐가 있거나 그런 아이들도 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물도 무서워하고 마음 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합니까? 제일 처음에는 물속에서 놀이 과정을 통하고 뭐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뭐 꿈 같은 놀이로 물에 적응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운동 도중에 뭐 힘들다고 경찰에다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찰에요? 예, 네. 예. 실제로 근데- 경찰이 왔습니까 그러면? 예, 예. 알고 봤더니 예. 어머니도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했더라고, 이 아이가 어머니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와서 에피소드였는데, 또 어떤 아이는 힘들다고 뺨을 때리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 예, 뺨을 예, 때려요? 예. 이야. 또 어떤 아이는 계단을 하루에 10번씩 집에 계단을 뛰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염없이 울면서 전화 온 거예요. 말을 않고. 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 애가 우냐고 했더니, 저번에는 9층에 살았는데 이번에 19층으로 이사 갔다고. 그래서 애가 힘들어서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강도, 넓이, 크기, 부피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네. 현상이 많이 납니다. 어. 그런 장애를 이해해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냥 아이들을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정상인 같거든요. 그러니까 뇌병변 있고 이런 분들도 배울 수가 있다면서요. 외국 분도 왜 이 사지가 없는 분도 물에서 수영 잘하는 거 보면 무수히 노력했겠지만 일반인에 비해서 뇌병변이 있어서 이제 몸을 가누기 힘든 그런 장애를 가진 학생도 수영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면서요. 예, 이번에 그 장애학생 체전에서 뇌병변 환자 아이인데 오른다리와 오른손을 움직일 수 없는 아이고요. 마비여서. 예. 야, 그럼 물에 뜹니까? 예. 근데 또 시합 한 달 전에 또 침대에 떨어져가지고 왼쪽 어깨까지 탈골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왼다리로만 수영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머니가 이 시합을 반대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기회를 주시라. 지도자 아이가 포기하지 않는 한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머니도 흔쾌히 승낙을 해서 시합을 나게 됐는데 그 아이가 완주했을 때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관중객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고 저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습니다. 한 다리로만 헤엄쳐서 완주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네요. 바로 거기 레이 하! 이거 준비 턱을 좀 붙어서 준비 레이 하! 턱을 좀 더 당겨줘. 응? 턱을 머리 동안 들고 들어가잖아. 더 숙여주고. 우리 정은철 선생님을 만나면서 저희 아이가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됐고 물에 겨우 떠다니던 아이를 어떻게
수영을 가르쳤는데 저도 못하는데 그리고 그래. 이거 준비. 너 왜 선생님 경찰에 고발했어? 아니에요. 이제 많이 달라졌어, 어땠어? 되게 달라졌습니다. 엄마 경찰에 고발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래? 이제 끊었습니다. 운동 열심히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습니다. 유섭이 꿈이 뭐야? 세계대회에서 1등하는 게 꿈입니다. 목표입니다. 정말로? 예, 약속 올 수 있어? 그렇습니다. 장애 체육대회 나가가지고 체전 나가서 금메달 딸 때가 더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 근데 0.1초를 다투는 시합이기 때문에 초긴장하고 그 아이들도 이 시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눈빛이 달라요. 그리고 그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아이가 저병 100m를 뛰는데 국가대표 선수들도 달아 있고 상병 선수도 있고 세계대회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랑 예선을 통과하고 결승에 진출해서 3위 했던 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무려 1초를 100개로 나눠서 100분의 1초 차이로 3등을 했기 때문에 영원히 잊지 못하는 기억이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딱 터치할 때 그게 100분의 1초까지 잰다고 하잖아요. 100분의 1초 차이로 이겨 야, 거의 비슷하게 들었다는 얘기인데. 누가 이긴지는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네. 전국대회도 우리 부인께서도 그럼 같이 늘 동반하시나요? 아이들 갈 때? 전국대회는 제가 같이 못했고요. 이제 학생체전은 이제 여학생들 이제 케어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수영복도 갈아입혀야 네. 되고 하니까 그렇게 좋은 성적 내고 할 때 뭐 서울 경기 제외하면은 지자체 가운데는 우리 수영하는 친구들이 1위더라고요.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뿌듯하겠어요. 네. 우리 남편이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아이들이 성적 내고 하니까. 네,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응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 저도 이제 그것을 그냥 바라보기만 너무 아까워서 이제 그 휴대폰을 찍는데 나중에 보니까 응원하다 보니까 이게 어문대를 찍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이들한테 빠져 있고 또 아이들이 또 그 평소보다 달라요. 그 시합 때 그 위에 올라갔을 때 긴장하는 모습도 보이고 나름대로 쟤네들이 무슨 생각으로 살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시합장에서 쟤를 이겨야 한다는 그 경쟁 심리도 갖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지게끔 만드는 과정을 정말 인내게 제가 봤을 땐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하고 마음을 읽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그 자상하고 남편인 정원철 이사장님께서 인내심이 강한 편인가 봐요. 예. 그렇지 않고서야 서서히 마음을 열고 어떤 경우는 뭐 경찰에 신고도 했다고 하니까 힘들어서 네 그렇지 않고서는 상대의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이렇게 그래서 그 수영 그 에피소드로 선수 생활 때 군산에서 전주까지 달리기를 한 적이 있대요. 그때 선수 시절에 네. 정원철 이사장님께서 네네 하는데 군산에서 전주까지 뛴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죽을 만큼 너무 힘들었대요. 죽을 만큼 너무 힘들어서 그 지나가는 차에 몸을 던지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선수 생활을 했다는 것만 자체도 대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든 그 훈련 속에서 이 아이들의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게 그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이 본인도 들어요. 어려운 시기를 극복을 해왔으니까 그래도 힘든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이럴 때는 나도 힘들다, 놓고 싶다. 지금까지 이끌어오면서 100명의 그 장애 학생들 지도해오면서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뭐. 그 사실상 예. 우리 아이들은 맑고 마음이 맑고 정말 좋은데 장애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은 그 장애의 아이만 쳐다보는 바보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 환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도덕적으로는 뭐 깨끗하지만 목사님이나 스님 같은 윤리성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윤리성을 바를 때는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묻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그래도 그 열심히 하는 친구들 또 그런 친구들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 눈빛 바라보면 뭔가 또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또 우러나죠. 당연하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장애를 가진 자녀들이 본인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선진국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여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경제적으로 형편이 되면 이제 해외로 나가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도 덜어 있는데 이렇게 수영 통해서 아이들 맑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준다는 점 자체가 참 훈훈한 소식인 것 같은데 올림픽 스타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가운데 그런 꿈은 없으세요? 야무진 꿈? 예, 저희도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운동해서 뭐 세계대회도 뛰면서 또 올림픽도 뛰고 더 큰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땀을 흘리고 지금 현재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이 또 원대한 꿈도 있더라고요. 장애인분들 또 뭐 노약자분들 이렇게 편안하게 수영할 수 있도록 수영장이 언제 만들어진다면서요? 그 이야기는 어떤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지금 그 재활이나 이제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데 덕진 수영장이나 이제 그 전라북도 장애인 복지관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인 비장애인 분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저희 자폐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낯선 환경이나 이제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이 커요. 그 두려움을 갖다가 얘네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 옷을 찢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좀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수영하다 막 경련도 일으키고 막 그런다면서요? 네. 그런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고 감쌀 수 있는데 이제 비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해 못하고 민원으로 연결지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따가운 시선 보낼 거예요. 아마 일반인들은. 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절실히 필요했고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저희가 이제 그 저희 재활 수영장을 이렇게 7월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이네요. 네, 네. 야, 그러면 이제 장애 지닌 우리 학생들이 또 마음 편하게 수영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장애인 아이들뿐만 아니라 네. 노인, 임산부, 오. 운동 약자를 위해서 네. 배려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그다음 운동 헬스장까지 구비되고 있고요. 지금 전주시 생활복지과랑 노인과 임산부는 프로그램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임산부들도 이렇게 수영해도 괜찮습니까? 운동되고 좋은가요? 태아에? 저희가 정말 바랬던 부분이 그건데요. 제가 네. 노산이다 보니까 산부인과 진료 받을 때마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자연분만 힘들 것 같아요. 노산에다가 아이는 크지.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때 혼자서 운동을 하는데 일단은 혼자서 한다는 자체가 만삭에 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가 없잖아요. 근데 물이라는 공간은 일단 몸에 대한 균형도 잡아줄 뿐더러 그 또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네. 어떤 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태아도 그렇고 그 임산부도 그렇고 수중에서 그 스트레칭이나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이제 산전 미리 준비를 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나이 먹으면 이렇게 노산이라고 하잖아요. 30대 이후로 이제 출산하는 네. 경우에는 오늘 더군다나 올해 뭐 요즘에는 이제 결혼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그죠. 네, 갈수록. 네, 네. 한 가지 고무적인 건 이곳에서 이제 수영을 두 분께 배운 학생 가운데는 20세가 되면 또 수영 지도자로 스카웃을 해서 고용 창출까지 이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완주군 교육청에서 실시한 돌고래 수영교실에 20살 이상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실습을 좀 한번 해봤는데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머리도 감겨고 옷도 갈아입히고 그런 케어, 자기보다 더 아픈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수영 선수를 계속 이어나가려면 수영을
가르치거나 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되게 모든 아이들은 20살이 되면 그림을 잘 그리든 운동을 잘하든 20살이 넘으면 그 다른 두부 공장이나 콩나물 공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근데 자기의 기량이 있는 친구들이 꿈을 계속 키울 수 있고 이 꿈을 통해서 뭐 국가대표 선수도 되고 자기의 큰 월급 아니더라도 월급도 타면서 우리 시스템 안에 안정돼서 운영되는 게 지금 목표이고 지금 현재 한 5명의 아이들이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수영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지도하면서 또 내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예, 예. 네, 교육을 받던 입장에서 예.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또 인생이 거듭나기도 하는데 아주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왕이면 장애인이 수영을 배우는 데 있어서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될 수 있으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고요. 네. 일단은 어릴 때 시작할수록 좀 아이들이 발전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나 신경이나 여러 조직들이 유연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효과를 보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좀 더 빨리 저희를 만났으면 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자, 오늘 아침에는 장애 학생들에게 또 수영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전달해주고 있는 두 분의 부부죠.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보람된 순간 좀 듣고 싶어요. 아, 보람된 순간이요. 이제 순간순간 막 그런 느낌 많이 드는데 이제 혼자서 스스로 그 머리 감거나 수영복을 입지 못했던 친구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수영복 입고 스스로 뭐 수경 챙기고 수영모 쓰고 수영하러 가는 뒷모습 보면서 참 기특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새 제 옆에서 동료로 보조 선생님으로서 제가 했던 일을 같이 하는 걸 지켜보면서 너무 보람되고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사장님은 수영 그 제자들 가운데서는 장동건이라는 또 닉네임까지 얻었는데 부모님들께서도 좋아하죠? 부모님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우리 아이가 수영하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다? 제일 처음에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한테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한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님 속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자기의 꿈을 이루고 운동을 통해서 생각도 커지고 시합도 나가서 메달도 따오고 그 모습을 보면 그 어머님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것을 바라봤을 때 제가 이 일을 선택했던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 꿈을 향해서 잊지 못하는 하나의 추억입니다. 그러긴 전국대회 나가서 아무 목표 없이 꿈 없이 살다가 메달이라는 목표가 생겼을 때 오히려 수영을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죠.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냥 이렇게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지 더 그에 대한 열심히 살죠. 그죠. 열정도 네. 더 붙고.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왜 하지? 힘든데 왜 할까? 처음엔 그래서도 좀 거부감을 느꼈다가 시합이라는 어떤 그 곳을 가서 체험하고 경쟁하고 메달이나 이런 거를 따보면서 성취감, 예. 근성도 생기고요. 그렇죠. 네. 그 경험이 아이들 갔다 오면은 딱 눈에 봐도 성장한 느낌이 있고 눈빛이 달라져요. 네. 우리 사회가 참 어떻게 보면 정상인들, 비장애인들 위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런 소외받는, 체육에 있어서도 소외받는 분들 따뜻하게 지도해 줄 분들이 필요했었는데 오늘 두 분 보면서 참 뿌듯한 생각이 드는데 원대한 꿈은 계속되더라고요. 앞으로 뭐 장애인 체육 전문 학교까지 이렇게 만들 계획 있다면서요. 수영장은 다음 달에 오픈을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생각했던 최종의 꿈은 초, 중, 고등학교 장애 학생 전문 학교를 설립하여 네. 전라북도를 장애인 체육의 메카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가 있습니다. 타 지역에는 이미 있습니까? 그런 학교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없는데 만들겠다고요? 예, 예. 야, 많은 분들이 도움 주셔야 되겠네, 그러면. 네.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는 이제 저희 학부모들이 직접 몇 년 차 이렇게 겪어오면서 정말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수영장 짓는 것도 협조를 많이 해주셨고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꿈을 같이 품고 갈 수 있는 분이 한 분 한 분 모여지면
이게 실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지금도 이제 방과 후에 두 분의 선생님 찾아서 이제 수영하러 올 제자들에게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뭐 사랑한다 그 이야기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 한 말씀 할 수 있는 시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제자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꿈은 항상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언제나 우리 희망찬이 함께 할 것을 꼭 다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부인 남현주님께서도 뭐 부모님께도 좋고 학부형들께도 좋고 또 제자들에게도 좋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시도하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고. 맞아요. 네. 예,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성장하고 쭉 미미하지만 발전할 수 있으니까 어떤 거든 일단은 시도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뭐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앞으로도 꾸준하게 지도해 주시고 그 장애인 체육 전문학교는 꼭 우리 지역에 먼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림픽 스타 좀 배출해 내 주십시오. 네, 많은 분들이 롤모델 삼을 수 있도록.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도 끝자락입니다. 폭염주의보 내려지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충분한 휴식과 또 수분 섭취하시면서 더위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달 7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